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ATC 2015년도에 게재된 라마 Optimized Locality Aware Memory Allocation for Key Value Cache라는 논문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웹서버 구조에서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인메모리 캐시의 존재는 낮은 레이턴시를 유저에게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인메모리 캐시 중에서 멤캐시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멤캐시드 같은 경우에는 키밸류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관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이 멤캐시드에서 캐시를 관리하는 구조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일단은 그 메모리에서 캐싱하는 오브젝트들의 길이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별로 다른 클래스를 두게 되고 이 클래스별로 메모리를 할당받을 때는 이 슬랩이라는 1MB 정도의 단위로 메모리를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에서는 이 슬랩을 자기 그 캐싱하는 오브젝트의 길이에 맞게 슬롯이라는 사이즈로 잘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내에 있는 이 슬롯들은 LRU 폴리시에 따라서 아이템을 리빅션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클래스별로 각각의 클래스별로 하나의 LRU 리스트를 관리해서 여러 개의 LRU 리스트를 관리하는 식으로 캐시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캐시 구조에서 캐시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클래스별로 몇 개의 슬랩을 할당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멤캐시드에서 디폴트로 사용하는 그 슬랩 얼로케이션 정책은 여기 디맨드 드리븐 슬랩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콜드 스타트, 그러니까 캐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요청을 받을 때마다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 그 메모리 상태를 할당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클래스별로 다를 수 있는 데이터 로컬리티를 잘 반영을 하지 못해서 캐시 유틸라이제이션이 낮을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밑에 있는 예제인데요. 이 예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 클래스가 2개가 있다고 치고 클래스 1은 ABC라는 오브젝트 3개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워크로드 어세스 패턴을 가지고 클래스 2는 1부터 9까지 시퀀셜하게 스캔을 하는 어세스 패턴을 가진다고 할 때 이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같은 어세스 레이트를 가지면 이렇게 한 개씩 번갈아 가면서 접근이 된다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슬랩이 있고 각각의 슬랩이 하나의 슬롯을 포함하도록 해서 총 4개의 오브젝트가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 트레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디맨드 드리븐 슬랩 얼로케이션에서는 이 콜드 스타트 기간에 있는 이 트레이스의 메모리 어세스 요청을 보고 각각의 슬랩을 할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2개의 클래스 1의 접근과 2개의 클래스 2의 접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씩의 슬랩을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클래스 2에서는 시퀀셜 스캔이기 때문에 힛이 날 확률이 없게 되지만 이 클래스 1에서는 ABC라는 3개의 오브젝트를 반복해서 접근을 하는 워크로드인데 딱 2개의 슬랩만을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빅션이 일어나서 힛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다른 데이터 로컬리티를 반영을 해서 클래스 1에 3개의 슬랩을 할당하고 클래스 2에 하나의 슬랩을 할당을 했다면 이 클래스 1에 대해서 이 콜드 리스 외에 나머지 접근에 대해서는 킷이 발생을 해서 캐시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맨드 드리븐 슬랩 얼로케이션의 2번째 문제점으로는 슬랩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슬랩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맨드 드리븐 슬랩 얼로케이션에서 콜드 스타트 기간 동안의 레퍼런스 패턴으로 각각의 클래스에 몇 개의 슬랩을 할당할지를 정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이 아래의 그래프처럼 워크로드의 패턴이 이렇게 리퀘스트 패턴이 변하게 되면 캐시의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슬랩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디폴트 캐시드에서 사용하는 디맨드 드리븐 슬랩 얼로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솔루션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토부브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링 윈도우를 10초로 두고 3번의 연속적인 모니터링 윈도우, 그러니까 30초 동안 그 이빅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클래스로부터 슬랩 하나를 골라서 이빅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클래스에 이 슬랩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워크로드에서를 생각을 해보면은 백엔드 DB와 캐시 사이즈 크기 차이가 매우 클 텐데 이러한 경우에서 30초 동안 이빅션이 없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슬랩이 리어사인이 굉장히 낮은 확률로 발생을 하게 되고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사용하는 트엠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을 추가할 때 메모리 공간이 없을 때마다 랜덤하게 슬랩을 하나 골라서 그 슬랩을 아이템을 추가해야 하는 클래스에 할당해주는 식으로 슬랩 이릭션을 랜덤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각각 모든 클래스 간의 슬랩 이릭션 레이스를 균형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일단 메모리가 부족할 때마다 슬랩 이릭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슬랩 이릭션이 일어나서 이로 인해 성능이 변동폭이 크다는 점과,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랜덤하게 선택된 슬랩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룬 슬랩이라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슬랩 얼로케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리어드 슬랩 얼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마다 리스크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리스크는 이 해당하는 클래스에 할당받은 공간분에 해당 클래스로 오는 리퀘스트의 요청 수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은 이 공간 대비 리퀘스트 수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되고,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리스크가 작다는 것은 이제 메모리가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가장 낮은 클래스의 슬랩을 골라서 그 가장 미스가 많은 클래스로 이동을 시켜주는 식으로 슬랩을 리어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각 클래스 간 LRU들의 에이지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각각의 클래스별로 LRU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이빅션 대상이 되는 LRU를 봤을 때 어떤 클래스의 LRU가 다른 모든 클래스의 LRU들의 평균보다 더 최근에 이용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클래스에서는 빈번하게 이빅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메모리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LRU를 가지고 있는 슬랩을 그 해당하는 클래스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 PSA나 페이스북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토무브나 트위터, 트램캐시 같은 것보다는 데이터의 로컬리티를 어느 정도 고려한 측면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클래스별로 다른 로컬리티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자주 쓰이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클래스에 더 많은 슬랩을 할당하도록 해서 캐시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컬리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메트릭으로 미스 레이시오 커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미스 레이시오 커브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캐시 사이즈에 따른 미스 레이시오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제 각 캐시 사이즈에 따라서 미스 레이시오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캐시 사이즈를 늘리고 줄였을 때 미스 발생 횟수의 변화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컬리티를 반영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MRC를 통해서 리퀘스트의 로컬리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MRC로 통해 예측한 미스 레이시오 혹은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슬랩을 각 클래스에 재할당해주게 됨으로써 기존의 디맨드 드리븐 슬랩 얼로케이션으로 인한 캐시 성능 저하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라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의 절차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스 테이킹인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글로벌 트레이스를 각각의 클래스에 맞는 서브 트레이스로 나누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 클래스별로 나누는 서브 트레이스에 대해서 각 클래스별 MRC를 구하게 되는데, 이 MRC를 구할 때는 풋프린트 시어리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풋프린트 시어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각 클래스마다 얻은 MRC를 통해서 미스 레이시오나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을 계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앞서 계산한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베스트 얼로케이션을 찾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MRC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RC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하기 위해서 풋프린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풋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트레이스의 특정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그 디스팅트 데이터의 수를 말하게 됩니다.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 밑에 있는 ABCCA라는 트레이스에서 이 ABCC라는 윈도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ABC라는 3개의 유니크한 데이터를 접근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윈도우의 풋프린트는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풋프린트를 활용할 때 풋프린트를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은 좀 너무 많기 때문에 평균적인 풋프린트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FPT라고 하면은 윈도우 T 길이를 갖는 윈도우의 평균 풋프린트를 말하게 됩니다. 이 밑에 예시에서 다시 살펴보자면 FP4, 그러니까 길이가 4의 윈도우는 지금 ABCC랑
BCCA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ABCC에 대해서는 풋프린트가 3이었고 BCCA에 대해서도 풋프린트가 3이기 때문에 풋프린트 4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구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FP는 4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F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주석으로 달아놓은 논문에서 리니어 타임으로 구할 수 있는 수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라마에서는 그 리니어 타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미스 레이시오 커브를 다음과 같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미스 레이시오 커브를 예측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일단은 전체 경우에서 특정 어세스 비율을 빼주게 되는데 이 어세스 비율을 빼는 거는 특정 리유즈 타임에 대해서 이 리유즈 타임의 그 풋프린트, 에버리지 풋프린트가 캐시 사이즈인 X보다 X 이하인 것을 빼주게 됩니다.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왼쪽 트레이스를 살펴보면은 그 총 2번의 리유즈가 있는데 C의 경우에는 리유즈 타임이 바로 다음에 접근하기 때문에 리유즈 타임이 1이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4번 이후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리유즈 타임이 4가 됩니다. 그래서 리유즈 타임이 1인 데이터 접근이 1개가 있고 리유즈 타임이 4인 데이터 어세스가 1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리유즈 타임에 대해서 풋프린트를 먼저 구해보면은 이 풋프린트, 에버리지 풋프린트 1의 경우에는 그 풋프린트 1의 경우에는 윈도우 길이가 1인 것의 데이터 개수이기 때문에 결국 1이 되고요. FP4에 대해서는 아까 구해봤다시피 3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스 레이쇼를 커브를 통해서 그 미스 레이쇼를 예측을 해볼 텐데 캐시 사이즈가 2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면 이 캐시 사이즈가 2일 때 각각의 리유즈 타임의 풋프린트에 대해서 이 2보다 2 이하인 경우에 어세스 수를 포함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3은 아니고 여기 풋프린트 1인 경우가 2 이하이기 때문에 이 리유즈 타임이 1인 거에 어세스 수를 포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5분의 1이 돼서 5분의 4로 구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캐시 사이즈가 3일 때를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풋프린트 모두 3 이하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1 빼기 5분의 2가 돼서 5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를 실제 그렇게 미스 레이쇼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캐시 사이즈가 2인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C 하나만 킷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미스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5분의 4가 맞게 되고 3인 경우에는 이 A, B, C를 다 캐싱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C, A는 모두 힛이 나서 5분의 3이 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MRC를 통해서 그 코스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코스트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스 레이시오고 두 번째는 에버리지 리퀘스트 타임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미스 레이시오는 아시다시피 각각의 MRC를 통해서 MRC를 알고 있으니까 그 각각 클래스의 미스 레이시오 곱하기 해당 클래스의 리퀘스트 수를 하면은 이제 그 클래스에 있는 미스의 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의 합을 이제 전체 리퀘스트의 수로 나누게 되면은 전체적인 미스 레이시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버리지 리퀘스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스 레이시오 곱하기 미스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힐 레이시오 곱하기 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각각 얻은 클래스의 에버리지 리퀘스트 타임도 역시 미스 레이시오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에버리지 리퀘스트 타임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서 계산한 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슬랩 얼로케이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슬랩 리퍼티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 최적의 얼로케이션을 구하게 됩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총 n개의 클래스가 있고 max개의 슬랩이 있다고 가정할 때 전체 경우에 있어. 그러니까 n개의 클래스에 max개의 슬랩을 적절히 분배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코스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fij 같은 경우 이 클래스 1부터 i까지의 클래스에 j개의 슬랩을 할당했을 때의 미니멀 코스트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ij를 구하는 방법은 이 i 직전까지, 그러니까 i-1개까지의 클래스에 j-k개의 슬랩으로 할당했을 때의 미니멀 코스트 더하기 지금 i번째 클래스를 여기 더했을 때 j가 되는 이 k개만큼의 슬랩을 할당했을 때의 코스트를 더하는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그 j 이하의 모든 k에 대해서 미니멀 값을 구하면 이 fij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봤듯이 이 I 같은 경우에는 N에 바운드되고 J랑 K는 맥스에 바운드되기 때문에 타임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 N 곱하기 맥스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스트 파티셔닝 방법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 파티션을 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은 다시 리어사인 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의 오버헤드가 있을 테니까 지금의 코스트와 바꿨을 때의 코스트가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인 경우에만 다시 재할당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마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실험 이밸류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의 i7 코어를 i7 CPU를 사용했고 16기가 메모리, 3.8.2 리눅스 버전, 멤캐시드는 1.4.2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의 워크로드를 살펴볼 텐데, 일단은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워크로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패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페이스북 ETC 워크로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각 세 개의 페이지가 있고 각 페이지마다 워크로드의 패턴이 변하도록 함으로써 이게 워크로드 패턴이 변할 때 잘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워크로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리스 레이시오 혹은 에버리지 리퀘스트 타임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살펴보시면 여기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라마가 기존의 다른 폴리시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디폴트 램캐시드보다는 47% 정도 성능 향상을 보이고, 이 황토색으로 표시된 PSA보다는 13%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페이스북 폴리시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늦게 스테디 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클래스별로의 LRU에 대해서도 또 그 더 오래된 것과 더 오래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식으로 글로벌 LRU를 어프로시메이트 하다 보니까 스테디 상태에 도달하는 속도가 다른 것들에 비해 4배 정도 느리다고 합니다. 대신에 일단은 스테디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은 라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다른 것들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2M캐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랜덤 이빅션을 하게 되는데, 랜덤 이빅션을 하기 때문에 스테디 워크로드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변동이 크고 다른 것들보다 훨씬 성능이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모리 사이즈를 다양하게 했을 때 리스 레이시오와 에버리지 리퀘스트 타임이 각 폴리시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이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라마가 모든 메모리 사이즈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멤캐시드와 비교했을 때 같은 메모리 사이즈로 본다면은 미스 레이시오를 22%에서 최대 46% 정도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미스 레이시오를 통일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라마가 메모리 사용량을 22%에서 최대 66% 정도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로드의 특성이 변화해도 슬랩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문제 없이 잘 적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페이지로 구성된 워크로드를 돌렸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스 레이시오의 변화를 나타내 봤습니다. 이 페이지의 변화에 따라 워크로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워킹셋 1번을 사용을 하게 되고, 페이지 2에서는 워킹셋 1번과 2번을 사용하는데 1번의 사용을 점차 줄이면서 2번의 사용을 점차 늘려가는 식으로 페이지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3에서는 이렇게 워킹셋 2번만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살펴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라마가 모든 페이지에서 가장 낮은 미스 레이시오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페이지 2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이 워킹셋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페이지 2에서 이전 어세스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슬랩 얼로케이션을 하는데, 그게 좀 아웃데이티드 슬랩 얼로케이션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으로 미스 레이시오의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디폴트 멤캐시드에 비해서 페이지 1에서는 4%, 3에서는 7% 정도의 미스 레이시오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황토색으로 표시된 PSA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1과 2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3 쪽으로 갈수록 이 라마와의 성능 차이가 조금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점을 통해서 PSA에서는 슬랩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빨간색으로 표시된 페이스북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미스 레이쇼가 천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조금 특이한 점은 페이지 2의 중간부부터 페이지 3까지 계속 미스 레이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논문에서는 워킹셋이 변하지만 이제 글로벌 LRU를 어프로시메이트 하다 보니까 예전의 아이템들이 LRU 체인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어서 이렇게 미스 레이쇼가 증가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이리션을 하는 2M 캐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워킹셋에 다른 성능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기 때문에 슬랩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문제는 없지만 성능은 다른 것보다 훨씬 안 나온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마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모든 클래스에 대한 MRC를 다 예측을 해서 그 MRC를 통해서 미스 레이셔나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슬랩 얼로케이션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디폴트 웹캐시드에 비해서 같은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는 미스 레이쇼를 42% 정도 줄일 수 있었고 같은 미스 레이쇼를 보인다고 할 때는 메모리 사용량이 41%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마는 이 디폴트 멤캐시드의 디맨드 드레이븐 슬랩 얼로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던 기존의 네 가지 솔루션보다 더 성능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